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저는 18기 노무사고요. 2010년에 수습 거쳐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노무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채널명은 아빠는 노무사 TV입니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뭐 메일이라든가 뭐 댓글로 노무사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시험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게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다가 나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중반에 노무사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가정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세 부류로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뭐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법무사 공부나 뭐 행정고시라든가 뭐 그런 거 공부하시다가 뭐 생각이 어떠한 상황이나 생각이 바뀌셔서 노무사 공부를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늘 공부하던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법과목 특성상 했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훨씬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알아서 판단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합격 후에 예를 들어서 뭐 법쪽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합격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노무사가 되셔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좀 옆에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접고 오셨기 때문에 노무사에 집중을 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생활 때문에 하긴 하시지만 그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요. 그래서 또 되게 힘들게 노무사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도 좀 불만족스럽대 또는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고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할 확률은 높은데 실제로 노무사가 됐을 때 내가 나중에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요. 한번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연히 좋아 보인다. 자격증 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뭐 노무사 자격증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를 좀 서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오래 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뭐 정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다만 80, 90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당장 그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그 담당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30대, 40대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사업자분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사실 사업자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막 신뢰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래 하실 수는 있는데 나는 뭐 20년 안에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현실이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더라도 짧은 시간에 빨리 자리를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합격해서 현장에 오시면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자격사는 나이 먹어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 정년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연봉보다는 이걸 자격사를 열심히 해서 따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개인차가 있고요. 역량차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내가 뭐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생각만큼, 예전에 이제 제가 2010년에 들어올 때, 야, 너네는 선배님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네는 뭐 2년 정도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 거야. 근데 요즘은 뭐 3년 또는 4년 걸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보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자격증이라는 거를 막연히 좋아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지를 갖고 쭉 밀어붙여야 되는데 막연히 좋은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지금 현실이 죽도록 싫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공공기관을 다닌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거기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싫은 거죠. 뭐 경제적인 거나 모든 걸 떠나서 적성이 안 맞는다거나 이 일은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숨이 안 쉬어져. 뭐 눈 뜨는 게,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지옥 같아요. 나 이 상황을 벗어나면 내가 진짜 돈을 적게 벌어도 살 것 같아요.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간절하신 분, 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억울하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게 노무사라는 게 알아보니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회사를 다닐 때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제 2001년 정도 되겠죠. 그때만 해도 이제 94학번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술을 막 강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막 먹였어요. 근데 저는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직장이. 나쁜 직장은 아니었는데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멀리 하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좀 멀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거는 이 회사가 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1년 열심히 번 걸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되게 무모하죠. 제 삶은 참 무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직장 다니다가 직장 때려치고 1년 동안 번 돈으로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뭐 말이 어학연수지 그냥 놀다 온 거죠. 왜냐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대학 때.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찾다 보니 인사 업무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인사 업무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말만 인사 업무지 뭐 조그만 회사보다 보니까 막 총무 업무 같은 걸 잔뜩 시키는 거죠. 막 전화기 수리 뭐 이런 거. 아, 이건 내 이상에 맞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무슨 갑자기 또 그때 막 IT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나도 IT에 한번 투신해야겠다. 저는 이제 문과인데, 그래서 열심히 뭐 어떻게 찾다 보니 뭐 친구 인맥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열심히 IT 프로젝트라는 걸 6개월 하고 났더니 제 할 일이 딱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저를 자르지는 못하니까 뭐 일 해라 했는데, 뭐 뭐 별로 적성이 안 맞았던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시간 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쨌든 회사 다니면서 땄습니다.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몰래 근무 시간 중에 공부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땄어요. 그럼 뭐 공인중개사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고요. 갑자기 학원 강사를 하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뭐 동네 학원에 무슨 조그만 학원에 뭐 영어 공부, 영어 무슨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조그만 학원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좀 했죠. 조그만 학원에서. 아마 3개월인가 4개월 하다 때려쳤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거다.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경제력, 이제 생활이 되니까. 그러면서 또, 나는 교육이 적성에 맞아. 그러면서 이제 교육기관을 갔던 거죠. 거기서 또 3, 4년 하다가,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들었어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고. 근데 이제 와이프도 있고 하니, 또 애기도 있다니, 그만두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었던 거죠. 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근데 벌써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남들은 뭐 다 안정적으로 살고 이제 집중할 나이에 저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던 거죠. 직급도 여전히 사원이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옮겼으니까요. 그러다가 2007년쯤에 노무사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이 현실의 돌파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노무사라는 게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도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그래, 저를 아니까 말릴 수 없으니까 그래 해봐라. 근데 1년만 해야 된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34이었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때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특정 경력도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뭐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뭐 1년 이상 다닌 경우가 1년, 2년 뭐 이렇게밖에 다니지 않았고 한 분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캐리어가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승낙을 받고 2008년 9월에 전업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왜 공부했느냐 얘기를 제가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제가 왜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현재 상황이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지옥 같고 또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저는 시행착오를 7년을 겪은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를 옮겨 다니면서 이건 이 회사가 안 좋을 거야. 이건 이 업무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가도 적응도 못하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행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회사에 맞지 않고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은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연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오래 못하고요.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그런 목적이시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세요. 왜냐면 수험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왜냐면 예전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대 가기 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노무사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노무사가 좋든 싫든 저기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 고마움이 있죠. 그때 얼마나 제가 무모해 보였겠습니까? 제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애도 있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와이프도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이제 안 다닐 때였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인 거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다고.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그 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뭐 그냥 아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노무사 공부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목표하는 건 이제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노무사 공부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면 시작을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부를 내가 그런 마음이고 내가 이제 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는 열심히 할 진짜 진심으로 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 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거냐, 이런 가능성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전업생활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